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벤트를 기획할 때 실은 우리가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벤트를 조직하고 이벤트를 실행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을 당장 기획안을 만들고 이런 데만 중점을 하다 보면 결국엔 그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벤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그 논쟁거리들이 발생하고 그 논쟁거리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를 아주 이론적이고 아주 구조화된 것은 아니지만 왜 소통의 부재다 아니면은 이벤트가 그 효과는 있었으나 효율성이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논쟁에 자주 도마 위에 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그 정성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벤트 기획에 있어서 중점 포인트에 대한 대상의 관점별 논의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벤트를 기획해서 실행할 때에 결국에 그 이벤트 하나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여러 집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대상자들은 먼저 기획자 및 진행요원 등등 그 대회 관계자, 기획자 및 대회 관계자. 두 번째, 투자자. 이벤트를 굉장히 크게 하죠. 그럼 결국엔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돈을 다 모든 주체 조직이 다 준비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후원을 받고 스폰서를 받고 투자자를 모집하죠. 그래서 투자자. 그 다음 관람객, 관람객의 관점. 그 다음엔 개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스포츠 이벤트를 어떤 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요인들을 한데 뭉쳐서 서로 교집합과 차집합이 되는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다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오늘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의 관점. 결국에 기획자 및 대회 관계자 또는 주최 기관이 되겠죠. 주최 기관. 자, 기획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들은 결국에 중점 검토상 중요 포인트가 무엇이 될까요? 첫 번째, 이벤트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엔 이벤트의 주제를 먼저 생각하게, 테마 등등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어떠한 그 비전을 가지고 할 것이냐를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주제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내용을 진행할 거냐, 그리고 각 팀별로, 부서별로,
전문 분야를 나누어져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등등. 그래서 주제와 내용,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은, 또는 무형의 어떤 자원들은 어떻게 분배하고 조직화해서 원활한 이벤트를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게 할 것이냐 등등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중점적으로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들은 어떤 주제이건 어떤 내용의 이벤트이건 간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 오늘 각 대상별로 중요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절대 그 특정 주제나 이벤트라 해도 변하지 않는 포인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의 주제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벤트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또는 무형의 여러 자원들을 어떻게 조직해서 분배하고 실행할 거냐에 대한 포인트들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기획자들이나 대회 주최 측이 고려하는 요인들, 핵심 사항들은 이벤트를 어디서 할 거냐, 장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얼마나 사람들을, 참가자와 관람객들을 모집할 거냐. 그렇죠. 여기 선생님 좀 잘못 썼네요. 수정할게요. 관람객 수. 자, 관람객 수도 정리가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을 하고 이러한 기획들을 세웠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자, 비용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자, 비용은 주최 측의 기본 예산하고요. 기본 예산과 그 다음에 후원 조직의 스폰서비로 나눌 수 있겠죠. 스폰서 비용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최 측이 가진 돈이 1억이고 후원금, 스폰서들을 모집해서 2억을 더 끌어모아서 모금을 해서 3억으로 운영하겠다. 뭐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자, 그래서 비용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확보한 예산과,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서 돈을 아낄 것인가 아니면 더 필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비용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예산을 현재 확보 예산은 1억이지만 대회를 치르는데, 이벤트를 치는데 3억이 필요해서 2억의 예산을 스폰서를 통해서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에 대한 대가도 주어야겠지요.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후에는 이렇게 해서 비용도 모이고요. 실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이벤트를 대중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결국은 홍보의 문제죠. 어떻게 홍보해서 대회가 흥행할 수 있도록 사전 분위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개최 지역 주민들도 설득해야 되고요. 관람객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선수나 지도자 등등 그런 참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나 포지션 등 홍보, 사전 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열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사전 분위기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종합경기대회를 보면 엠블렘도 미리 만들고 마스코트도 미리 만들고 포스터 등등 뭐 캐치프레이즈를 미리 만들어서 2년 전, 1년 전부터 그 대중들한테 공개를 하죠. 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심을 끌어모으고 참가자들을, 관람객들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결국에 참가자가 늘어나고 관람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로 이어지겠어요?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수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었고 검토가 끝난다면 최종적으로 비전을 수정해야죠. 그쵸? 수정 보완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기획하는 단계에서 비전을 먼저 만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이러한 구체적 사항들을 검토하다 보면 기본적인 메인 아이디어는 놔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뭐 이미 뉴스에도 난 이야기이지만 작년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충청도가 2030년에 충청 지역이 같이 함께 4개 시도, 그러니까 대전, 세종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2030년에 아시안 게임을 치르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개최를 유치하고 싶다고. 그런데 국내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됐느냐? 아시안 게임은 시기상조일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유치 가능한 세계 대학 종합 경기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2027년에 유치하는 건 어떻겠느냐로 변경됐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획하다가 상황에 맞추어서 변경됐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우선 다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검토하다 보면 그 구체적인 사항들의 그 구성이 끝남으로써 비전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아시안 게임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아시아인들이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4차 산업 시대의 스포츠 종합경기대회라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니버시아드를 준비하면서는, 기획하면서는 그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젊은 인재들이 모여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스포츠 종합경기대회로 비전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획하기 위해서, 이벤트의 기획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준비하고 검토하다 보면은 결국에 비전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검토사항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비전을 먼저 염두에 두긴 하지만요, 결국에 보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래서 그러한 비전이 있고 그러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이벤트라 한다면 과연 과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이벤트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여서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여서 매년 그 도시에서 이루어진다면 계속 개최가 가능한가라는 지속 가능성을 볼 것이고요. 또는 개최지를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인 경우에는 어떤 지속 가능성을 보느냐? 이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남아있는 레거시, 그러니까 뭐 개최 장소, 경기장 아니면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 주민 또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는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일회성이라는 게 계속 또 개최한다고 일회성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거기서 그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남게 된 유산을
개최가 끝난 후에, 대회가 끝난 후에,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후대에 우리 자손들이 계속 그 레거시를 가지고 무언가 학습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경기나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이후에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개최 지역이라든가 개최를 통한 지구 환경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도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이런 쟁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뭐 올림픽이 열린다,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그러면 개최 지역의 조직위원회가 중앙정부에 무엇을 올리느냐? 무엇을 올리느냐? 땡땡땡 땡땡땡 종합 경기 대회 개최 타당성 조사 결과. 자, 이걸 정말 할 수 있는가? 이런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검토해서요, 기획 보고서, 타당성 보고서를 먼저 올립니다.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기본 계획 수립. 자, 우리는 이렇게 대회를 치를 거다라는 기본 계획 수립 등등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연구해서 정부에 올려서 정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자, 승인을 받아요. 뭐뭐뭐 종합경기대회 개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 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정리해서, 이런 중점 검토 사항들이 항목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올린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획자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정성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정성적 검토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정량 평가를 해서 이러한 조사 연구서를 반드시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최 이전에 또는 유치 이전에.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잠시 후에 얘기하게 될 투자자 또는 관람자, 지역 개최 지역의 주민들과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완벽한 계획 수립 요구 조사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이벤트들이 계속 논쟁거리가 발생하고 뭔가 안 좋은 부정적 쟁점이 계속 발생했던 이유는 사실 이런 검토 사항들은 매우 잘 기획자나 주최 측에서 챙겨요. 근데 결국에는 또 다른 주변 관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들과 소통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논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획자나 주최자 관점에서의 검토 사항을 봤고요. 다음은 투자자 관점에서의 검토 사항과 관람자 관점에서의 검토 사항, 그 다음에 개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의 중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세요.